자,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이제 특검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고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SBS 김태현의 어떤 정치쇼에 나가서 또 오늘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죠. 그거 한번 우리 지원님이 소개해 주시죠.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본인의 그 특검법을 우리 주도로 이런 식의 내용으로 발의를 하자. 거기에 대해서요. 이 당내 경쟁자들이 맹폭을 가했습니다. 네. 뭐 윤상현 의원의 경우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대표 출마 선언을 보는 듯하다. 네. 이건 뭐 자충수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 나경원 의원은 이 한동훈이 얘기하는 한동훈표 특검을 민주당표 특검하고 동일시하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진상규명이 목적이 아니라 정권 붕괴를 획책하는 건데 네. 그걸 덥석 문 거 아니냐. 위험한 균열이다. 위험한 균열이다. 원희룡 후보도 뭐 이러다간 다 망하게 생겼다. 공멸을 불러올 뿐이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김태현의 정치쇼 SBS 아침에 나와서 분명히 어제도 사실 얘기를 했는데 네. 나머지 경쟁 세 후보가 일부러 그 부분은 그냥 아예 못 본 척 한 거예요. 못 본 척 한 건데 민주당표 특검은 이러이러한 독소 조항이 있으니까 이거는 찬성하면 안 된다. 네. 수적 열세로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얘기하는 민주당 최상병 특검은 바로 민주당의 그렇게 독소 조항으로 가득 찬 말도 안 되는 그런 특검법안을 사실상 제어하고 그걸 꺾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걸 내놓은 것이다. 네. 하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죠. 네. 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수란 건 민주당입니다. 심판은 특검이죠. 을 고르는 민주당 법안을 민주당이 고집한다면 저는 그 법은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거부권을 우리 당이 전폭적으로 지지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요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민주당의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하겠다고 공적으로 밝힌 사람이 한 3-4명 돼요. 네. 자, 그러면 지금 108석인데 8명만 여기에 동참하게 되면 이 법안은 통과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제2요구를 하더라도 네. 통과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요 이게 통과되면 바로 대통령을 레임덕이 올 겁니다. 자, 네. 그리고 또 여당 대표, 원내대표 다 사퇴해야 될 겁니다. 그럼요. 정말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찬성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국민적 요구가 있고 또 국민들의 어떤 의문이 있기 때문에 풀어야 된다. 특히 젊은이들이라든지 우리가 전통적 지지층 해병대라든지 이거에 위해서 우리가 풀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제기하고 있는 이제 우리의 어떤 특검법, 즉 이제 이게 제3의 기관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거. 그게 이제 예를 든 게 옛날에 MB 특검이 있습니다. BBK 특검. 네. 그 대법원장이 특검을 당시에 추천했어요. 2명을. 네. 그런데 그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 대법원은 판단하는 곳인데 어떻게 특검하냐.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괜찮다라고 내려줬어요. 맞아요. 자,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변협회장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어떤 사람들이 하는 특검들, 그다음에 뭐 그 독소조항이 몇 개 있습니다. 매일같이 브리핑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없애고 이런 것마저는 우리의 특검을 만들겠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일부 이런 사람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108명은 똘똘 뭉치게 돼 있습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8명은 결국은 이번에 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에 대해서 제2요구가 오더라도 전부 다 반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아주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지난주 금요일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3일 전이었어요. 6월 22일인가? 네. 네.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요. 정청래가 방망이 3번 쳤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법 이 통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땅. 법사위 통과. 네. 그럼 바로 이제 본회의 올라가는 거죠. 본회의 올라가잖아요. 네?
이번 이게 주 중에 통과시킨다더라고요. 이 22대 국회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입니다. 네. 그래갖고 지난주 금요일 날 법사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 법은 특검 법안이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도 법사위고 상원 역할을 하는 것도 그냥 한 방에 그냥 가버린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회의만 남았는데 민주당 대변인이 뭐라고 발표를 했냐. 6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그렇죠. 6월 임시국회가 7월 4일까지 회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늦어도 7월 4일까지는 통과시키겠다. 네. 그러면 국민의힘이 108석 갖고 막을 수 있는 방도가 있습니까? 없죠. 없죠. 저들이 마음 먹고 이걸 통과시키면 본회의 통과되겠죠. 네. 그러면 우원식이 또 방명이 3번 치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대통령실로 갑니다. 음. 그러면 보름 내로 15일 내로 그 법안을 받을지 거부할지 이거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거부하겠죠. 그럼 이게 다시 국회로 돌아옵니다. 네. 그러면 자 어떻게 되느냐. 7월 23일에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열고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한 직후에 재의결하는 그 타이밍은 그때 잡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갖고 하는데 이때 21대 국회 말에 2월에 이걸 막아냈어요. 거부권 행사했는데 이걸 또 이탈표가 많지 않아서 막아냈어요. 네. 그때는 115석이 있었잖아요. 지금 108석이에요. 108석밖에 없죠. 7석이 줄었어요. 그때보다 더 지금 안 좋아요. 의석 분포가. 근데 이미 그렇게 되면 찬성표 던지겠다고 커밍아웃한 의원이 3명. 한지아 의원이라고 언론에 보도했는데 네. 아니랍니다. 네. 그러니까 3명. 그러면 5명만 무너지면은 가는 거 아니에요. 가는 거죠. 근데 이건 무기명 기밀 투표니까 누가 참표 반표를 찍었는지 확인이 안 되는 몰라요. 겁니다. 네. 그러면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했는데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표단속이에요. 네. 그래갖고 그게 100석 미만으로 무너지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근데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표단속, 이탈표 방지를 하는데 지금처럼 민주당이 내놓은 게 그게 그 원안 아니에요. 네. 한동훈은 대안을 내놓자고 한 그렇죠. 거예요. 첫 번째 되면 그 법안이 원안이고 두 번째 나온 게 대안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무안이에요. 무안. 그 없어요. 원안만 있고 이 무안이에요. 무안. 그 대립하는 대안이 없어요. 이 상태에서 이탈표 단속하는 게 보다 효과적인지 민주당 이 원안의 문제점 독소 조항을 고치고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개선한 이 대안을 내놓고 이런데도 민주당 안을 찍을 거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 표단속하는 데 효과적일지 네. 이 정도는요 삼척동자도 다 합니다. 네.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그래서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를 설명하면서 제 생각에는 이 길이 윤석열 정부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여러분 아마 시계를 좀 예전으로 돌렸어요. 21대 국회 전에 검수완박하고 선거법 통과될 때 그때 한번 모습을 상정해 보시죠. 그때 정말 절대적인 이 의석수 열세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들고 뭐 강력 투쟁한다고 그러고 결국은 다 통과돼 버렸어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선거법 결국 다 통과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검수완박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게 강력하게 바로 들고 뭐 투쟁하고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당이 과연 그러면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투쟁만 하면 그게 다 될 수 있는가요?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지금 나경원 뭐 이 대표가 뭐 정치 초보생의 순진한 발상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정치 그렇게 오래 하신 5선 6선 하신 분들이 그동안 뭐 했나요? 그거를 못 막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치 뭐 초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니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이 오직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바로 들고 그냥 투쟁만 하시는 게 했던 방법인가요? 안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 비례정당 해갖고 그냥 뒤에 온 거 보면 결국은 타협을 못 이뤄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지호님이 쭉 상황을 앞으로 예측을 해주셨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108명이 똘똘 뭉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이라도 좀 제기를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네? 지금 네. 뭐냐면 본인들은 이미 국민들에게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반대하겠다고? 찬성하겠다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저는 이거를 마치 지금 뭔가 대통령의 각을 세우기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다음 뭐 대통령과 뭐 어떤 자기 어떤 그걸 하기 위해서 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사실은. 택도 없는 소리죠.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 국면에서 정치인이라면 누군가는 대안을 내야 됩니다. 누군가는 무조건 투쟁 아무나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냥 가서 으쌰으쌰하고 피켓팅 들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대안을 내고 전략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상황들이 되나요? 안 되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재의결 때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와서 그게 통과된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 이 특검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요. 민주당이 특검 한 명 추천하고요. 조국당이 한 명 추천을 해요. 그래갖고 이게 법이 이제 재의결 그 저지선을 뚫고 통과가 됐는데 대통령이 3일 안에 임명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럼 2명의 특검 중에 나이 많은 자가 무조건 되게 돼 있다. 자동으로.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부결시킨 것보다 더 이게 독소 조항이 더 들어간 거예요. 완전 민변 오겠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이 최강욱을 특검으로 추천하고 조국 당이 또 누구예요? 또 누구로 얘기할까? 뭐 김남국을 특검으로 추천하고 그럼 둘 중에 최강욱의 김남국보다 나이 많으니까 최강욱이 특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요. 특검은 둘째치고 국정 마비입니다. 마비죠. 이건 뭐 완전히 뭐 멘붕에 패닉에 매일 기자회견하고 매일 뭐 소환하고 그리고 국정 마비예요. 그러면서 뭐 이제 서로 뭐 누구 탓이냐, 뭐 남 탓이냐, 뭐 서로 용산과 또 그 당과 뭐 할 거고. 그러니까 당은 당대로 기능 정지되고요. 네. 저 용산은 용산대로 그 대단한 충격 때문에 거의 제대로 업무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의 대충격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그 대안을 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1대 3으로 붙었잖아요. 한동훈 얘기한 거에 대해서 지금 3명이 그냥 속된 말로 다구리로 그냥 딱 해갖고 한동훈 한 명을 1대 3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3명이 보니까요 다 5선이에요. 네. 나경원 5선, 윤상현 5선, 원희룡은 국회의원 3선인데 제주지사 2선을 했으니까 여기도 5선. 5선 3명이 무대뽀예요, 무대뽀. 아무런 대안도 제시를 못해요. 무대뽀 5선 3명이요. 꾀돌이 빵선 1명보다도 못한 거예요. 무대뽀 5선, 꾀돌이 빵선. 지금 저기 나경원 후보님. 원외가 대표가 되면 그게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5선씩이나 하신 분이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내놨네요. 네. 5선의 경륜이 있다면 빵선 한동훈보다도 훨씬 더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치 이제 어떤 관점을 이 특검의 수용의 관점을 무조건 예를 들어서 뭐 각진다, 뭐 용산하고 어떤 뭐 대립각을 세운다 이런 관점에 가지고 쭉 현실론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문제는요, 사실은 별거 아닌 문제를 굉장히 키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뭐 야당이 이걸 좀 선동적으로 키웠던 측면이 있고, 박정훈 대령이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키운 측면이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지난 총선 때 이종섭 장관을 결국 이제 호주 대사로 임명함으로 인해서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이 문제를 키웠던 측면이 있고, 요즘 여론조사 해보면 이 문제는 거의 60, 70%가 그냥 특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또 민심을 이길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서 어떤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단결을 하면서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던진 화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무슨 여기 이제 지금 이 3명의 후보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정치 초보다, 그 다음에 이거 하게 되면 균열이 온다, 뭐 공멸을 불러온다. 그런데 정작요. 이게 지금 여당 내에서 그러지만 정작 당황스러운 거는 민주당이었어요. 그렇죠. 정작 당황한 거는 민주당이에요. 네.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해봤어요. 민주당의 반응. 원내대표 코판대. 네. 이 코판대가 뭐라고 그랬냐면 특검 추천을 국회 교섭단체가 아닌 제3의 누군가가 결정하는 것은 그거는 무책임한 것이다. 무책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지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한동훈의 그 특검 절대 못 받는다고 그랬죠. 이 벅꾸라지 행태다. 음. 전형적인 벅꾸라지 행태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있습니다. 7월 12일이 최상병이 순직한 지 1주년이 된다는데 네. 민주당은 그 1주년에 맞춰서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는 건데 그거보다도 민주당이 더 신경 쓰는 건 뭐냐면 통화 내역 확보예요. 네, 네. 통화 내역이요. 이게 보존, 통신사에서 보존 그게 1년입니다. 법정 1년이죠. 기한이. 1년 지나면 그 없어져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건데 한동훈의 대안이 나와서 뭘 하게 되면 그거를 교란시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타임 스케줄이 완전히 빠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그 박지원이 그걸 딱 깨닫고 이 한동훈 이게 그거 빠져나가는 미꾸라지 벅꾸라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국 혁신당도 그 박지원하고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예? 그거를 우리 야당주도 그거를 받아야지 왜 자꾸만 이걸 늦춰가지고 그냥 흐지부지하게 만들려고 그러느냐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박성준이라는 자는 오늘 아침 MBC 라디오 나왔고요. 왜 그걸 국회가 그 저 특검 추천할 수 있는 걸 대법원에 주냐? 아하. 이거 상권 분립 위반이다. 네. 야, 이 박성준 참 용감하면 무식하다고요. 네. 방금 전에 우리 현정님도 그 설명을 했지만 과거에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한 사례가 2번이나 있습니다. 네네. 2번이나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심판이 선수를 정하냐. 이게 지금 민주당은요. 선수 아니에요. 네.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자기 정쟁용으로 싸우고 거기서 뭐가 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하는 불씨로 이용하려고 뭐 지금 선수로 뛰고 있는데 선수가 심판 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이런 다수당과 행정부 간에 이런 게 있으니까 차라리 제3자인 대법원장이 이걸 추천하게 하면 그게 오히려 상권 분립 정신에 더 부합되는 거 아니냐.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2번이나 있었다. 이런 건데 근데 민주당에도요. 제정신 박힌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김영배. 예, 김영배. 이 한동훈 위원장이 단단히 결심한 듯하다. 예. 기본적으로 특검에 찬성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독자적인 진실 규명이 가능하고 국민적 의혹 해소할 수 있는 특검이라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동훈 표 그거랑 논의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민주당이 균열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이 돌을 하나 던지니까요. 민주당 쪽으로 돌을 하나 던지니까요. 민주당 내에서 이게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요, 또 대법원장의 그 특검 추천, 사실 당시에도 보면 이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일단 판단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판단하는 곳이 왜 기소하는 검사를 정하냐? 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헌법재판소까지 갔어요. 맞아요. 근데 현재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추천은 하지만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다. 네. 2명이 이제 추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추천만 하는 거지 결정은 즉 특검을 임명하는 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이미 위헌 논란은 끝난 사안입니다. 자,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장이 예를 들어서 정말 그 고위 법관들 중에서 좀 합리적인 분들을 임명하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 뭐 맨날 이 브리핑 한다든지 이거 하면 민주당은요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못 받아요? 이거 원래 재미 보려고 했던 게 자기들끼리 민변 출신 해갖고 매일 막 브리핑하면서 나중에 결론 나올 때 뭐 아니면 말고 이거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어떤 이 전략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이거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검토 가능하고 우리도 이제 왜냐하면 민주당이 벌써 지금 균열 조짐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동훈 위원장이 마치 뭔가 용산과 각을 지려고 한다. 오히려요. 사실은 뒤져놓고 보면 윤 대통령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말고 윤 대통령을 이 문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인정하겠다. 더 좋은 방안. 우리 머리는 여기까지인데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갖고 와라 이거죠. 이게요. 그냥 마구 던진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토론하고 고민하고 전략적으로 따져보고 뭐 해서 나온 아니죠. 네. 그렇게 막 던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충분한 이런 어떤 좀 상황들을 파악을 하고서 해야 되고 특히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딱 그 선 그은 게 뭐냐면 김건희에서 특검법은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선을 그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처벌할 수 있는 지금 법조항도 없고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딱 선을 긋고 그다음에 이제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뭐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공수처 수사를 하고 있고 또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 결정적으로 뭔가 자신들이 뭔가 이 탄핵을 위한 요건이나 탄핵을 위한 걸 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일단 무산되는 겁니다. 자, 그런 어떤 전략적인 목표가 있다는 거. 그걸 아마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토론 과정을 통해서 많이 저는 드러날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분의 5선 이제 후보들 말이죠. 아, 그 정도 5번이나 선출됐으면 선출된 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빵선보다 못합니까? 네. 자, 그리고 이번 경선에 우리가 이제 전당대회 지도부를 구성하는 의미가 보면 분명히 이제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이 여당이 사실은 여당이 가장 중요해야 될 게 뭡니까? 민심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뜻, 그거를 가장 받들어야 되는데 지난 2년간 과정을 보면 여당의 지도부가 9명이나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국민의 어떤 뜻보다는 이 용산만 쳐다봤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내려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후보들이 다 나름대로 뭔가 그래도 어떤 대안들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레드팀을 만들겠다라는 걸 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도 본인도 뭔가 뭐 이렇게 쓴소리 하겠다는 거. 그렇죠. 윤상현 의원은 본인도 뭐 쓴소리 그동안 해왔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요, 그거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옛날 사람들도 다. 근데 안 됐잖아요. 왜 안 됐을까요? 그게 결국은 제도적으로 뭔가 당과 어떤 이 용산의 어떤 이 흐름 자체가 어떤 이 뭔가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여론을 안 받아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이번 기회에 뭔가 바뀌어야지만이 국민들에게 보다 또 친화적일 수가 있고 그런 어떤 새로운 이 어떤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거부권 행사한 게 650번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네. 근데 왜 비난을 안 받았을까요? 그거에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거부권 행사할 때마다 자세하게 국민들 앞에 나와 설명을 했어요. 왜 이걸 거부권 행사하는지. 그 노변정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이제 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대화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나와서 국민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왜 이게 안 되는지. 그래서 정말 이 엄청난 기록을 갖고 있잖아요. 600 몇십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으면서도 국민들로부터 이해받고 지지를 받았어요. 그 이유는 그런 것들을 행사할 때마다 국민들에게 정말 자세하게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들을 거친 겁니다. 그렇죠. 자, 지금 이 야당의 횡포, 저는 앞으로 거부권 행사 뭐 100번이도 좋습니다. 해야 된다고 봐요. 왜? 국민의 이익을 지켜서 해야 돼요. 그럼요. 근데 그 하면서 국민들에게 어떤 설명을 하고 어떤 동의를 얻을 것인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대통령실이 굉장히 미흡하게 대응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견인할 겁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까? 아, 더군다나 이 보훈 이슈는요, 사실 뭐 보수의 거의 뭐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슈였는데, 어떻게 하다 이제 해병대 출신들이 이 반 보수 정당이 돼버렸어요. 네. 이런 것도 참 정무적으로 볼 땐 굉장히 뼈아픈 구석이고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요, 이런 식으로 이걸 돌파해 나가지 않으면 뭘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지 경륜 풍부한 세 분의 그 5호선 후보들이 한번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너무 우리에게 각지게 보지 마시고 좀 더 이제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진정성을 봐야 된다. 저는 아마 여러분들한테 좀 아마 권해드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나온 후보들요, 출마 회견문을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마 한동훈 의원이 제일 길고 또 제일 짧은 게 아마 원희룡 후보죠. 네. 한번 다 읽어보시면 어떠한 정치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아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듣는 거하고요, 또 이렇게 직접 보면서 이렇게 읽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 나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정말 어떤 선택을 해,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미래가 바뀌어질지, 또 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그리고 지금처럼 그냥 편안히 그냥 가면 뭐 과연 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한 판단들을 한번 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